oral translation이라고도 좀 부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세 종류가 있습니다. interpreting이 simultaneous 동시 이제 통역을 하는 게 있고요. consecutive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순차 통역이고요. whispering 그게 이제 옆에서 어떻게 보면 private하게 얘기하는 걸 whispering 통역이라고 해요. 첫 번째 그냥 가장 꼭 필요로 하는 자질이 두 가지인데요. understand를 먼저 잘 하는 거 그리고 highlight the key element라 해서 중요한 거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역이랑 번역이랑 뭐 둘 다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이해한 거, understand 한 거를 전달해 준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delivery. 이 얘기가 진짜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들리는 대로 그냥 적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냥 보이는 단어, 그 단어 하나를 꽂혀가지고 그것만 말해주는 게 아닌데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들리는 단어를 안 적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그 단어 하나에 탈출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happy라는 말이 나오면 행복하다 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행복, 무조건 그러면 행복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꼭 그게 행복이 아닌 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문장 전체에서 봤을 때. 이 happy를 안 해줘야 되는데 이 단어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문제가 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수업했을 때도 permanent 있었죠. permanent가 영구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한테 무조건 permanent는. 근데 거기서는 그냥 일반적인이라고 해도 됐었는데 영구적인이라고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오히려 문장이 되게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듯 이해한 거를 설명해 주는 거 80%까지는 의역하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그거가 하나의 팁이고요. 밑에 interpret에 대해서 이제 앞글자를 따서 쭉쭉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in advance familiarize yourself with the topic of the speech. 이건 어떤 거냐면 이제 내가 만약에 보청기 관련돼서 통역을 하러 가요. 그러면 보청기 관련된 배경 지식에 대해서 좀 familiarize 해야 됩니다. 단어라든지. 그리고 미리 이제 저희는 미리 봤거든요. 어떤 스피치를 할 거인지에 대해서 그걸 조금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통역사나 번역사가 좋은 점은 계속 공부를 한다는 거고요. 나쁜 점은 계속 공부를 한다는 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직업은 아니에요. 뭐 스킬은 익숙해질 수 있는데 계속 새로운 거를 받게 되면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성향이 안 맞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건 이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note down main point of the speech.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노트 테이킹에 대한 스킬이거든요. 통번역을 공부하다 보면 노트 테이킹 스킬을 많이 이제 익히게 되는데 노트 테이킹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뭐 들리는 걸 적는 게 아니라 기호도 쓸 때가 있고요. 그리고 쉐도잉 한다고 하는데 이걸 잘 하시게 되면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 뭐 리스닝, 영어 리스닝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적 그냥 한국어 리스닝 하더라도 좀 핵심 포인트 같은 걸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요. 세 번째, translate and clarify the meaning of special term and keyword prior to interpreting. 이건 어떤 거냐면 확실하게 이제 번역을 해주거나 통역을 해줘야 되는 게 clarify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있어요. 양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양이가 두 쪽 귀에 대한 걸 양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보청기에서. 근데 내가 이게 양이지만 내가 양이라고 말하면 못 알아들을 수 있는 일반 사람이 있으면 이걸 clarify 해서 두 쪽 귀라고 얘기해 주는 게 더 나아요. 양이라는 단어보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알아듣게 해주는 게 또 통역과 번역입니다. Establish friendly relationship between you and your speaker. 요건 이제 좀 라포를 좀 쌓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넘어가고 Remember to pronounce word distinctly and clearly. 요거는 pronounce도 중요하지만 intonation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겁니다. Distinctly and clearly라는 게 속도를 너무 빨리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또박또박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뜻이고요. Produce a brief summary at the end of the speech.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마다 뭔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될 게 있으면 확실하게 의미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한 문장으로 말했지만 내가 두 문장으로 길게 말할 수도 있고요. 두 문장으로 영어를 누가 이제 말했지만 한 문장으로 클리어하게 말해도 됩니다. 이게 꼭 두 문장 나왔으니까 나도 두 문장으로 통역해야지. 한 문장 나왔으니까 나도 한 문장으로 통역해야지. 이게 아니고 본인이 통역사의 자질로 이거를 가장 어떻게 하면 설명하기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React quickly and be ready to work under pressure. 순발력이 좀 있어야 돼요. 통역사들은. 그래서 순발력과 또 다른 자질은 좀 뻔뻔함인데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통역사라고 해도 다 듣는 거 아니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못 알아들었다는 걸 보여주면 안 돼요. 나는 정확히 다 알아들었다. 만약에 이 자리에 나보다 더 잘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굳이 날 왜 불렀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내가 말해주는 게 답이다. 이런 확고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통역이나 번역 수업을 하면 막 시켜요.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탈락, 아니면 통과 뭐 이런 걸 이제 제가 이제 좀 자발적으로 많이 시키는데 그러면 좀 영어에 좀 자신감이든 이런 거에 자신감이 붙습니다. 자신감이 좀 되게 중요한 자질이거든요. 통번역사에게. 그래서 그리고 통번역사는 서로의 어떤 그런 걸 criticize 좀 하잖아요. 80% 됐으면 너도 최선을 다했겠지. 약간 이런 어떤 직업적인 거에서 서로를 이해해주는 그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있고요. Enjoy what you are doing.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통번역사들이 이제 되게 즐거워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기 때문에. There won't be a second chance. 그리고 또 다른 얘기도 제가 하는데 저는 번역을 하고 나면 저희는 이제 공증이니까 이름을 씁니다. 이름을 쓰는데 이름을 쓴다는 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의 자기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번역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수업할 때도 예를 들어서 뭐 할 때 이거 쪽팔리지 않게 한 거 맞냐 물어봅니다. 이게 최선이냐? 이제 번역이 있어서 뭐 통역이 있어서 최선이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하나 할 때냐 대충 공부하는 게 아니고 좀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마지막 transmit a clear message to the target audience. 그러면 target audience를 항상 생각하라고 합니다. 해석과 통역, 해석과 번역의 차이점이 있어요. 해석은 뭐냐면 그냥 본인이 알아들으면 돼요. 어떻게 말을 하든 내가 알아들으면 되는데 번역과 통역은 본인이 알아듣는 게 중요하지 않고 누구든 들었을 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그건 통역이 된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직독직해하고 막 그냥 쭉쭉쭉 읽잖아요. 영어 같은 거 읽을 때 그냥 읽잖아요. 이거 막상 또박또박 한국어로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지. 근데 그거를 통역하거나 번역을 할 때 의외로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문장으로 말해주는 게. 그리고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다 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문장이 안 끝났는데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갑자기 동사가 안 나왔는데 뭐뭐 때문에 하고 이제 끝이 나는데 그럴 수 없거든요. 사실 한국어는 정확하게 뭐뭐 이미 다 뭐뭐 이렇게 뭐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연습 안 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